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한겨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지지율 10% 경신 실종된 대통령의 위기의식. 한국계열과 관련된 사설이죠.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인 17%대를 기록한 가운데 대통령의 위기의식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갤럽이 11월 첫 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17%였습니다. 지난주보다 2% 하락을 했는데 부정평가는 74%였습니다. 사설은 이런 지지율 하락이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정 운영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설은 특히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과 이를 방어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부정적 여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부정적 평가 이유가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지만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거나 사과하기보다는 반박과 정당화로 일관하고 비판했다고 사설은 비판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을 침소봉대와 악마화라고 주장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적 우려를 경시하고 있다. 국정 운영의 신뢰를 더욱 훼손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순방 동행 취소와 또 제2부속실 출범 등 조처를 발표했지만 사설은 이를 상식적인 수준에 그친 아주 미온적인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 눈높이 받는 특단의 조처와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 운영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게 오늘 한겨레의 사설이었습니다. 한겨레 두 번째 사설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설인데요. ILO 국제노동기구죠. 국제노동기구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 않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ILO 의장국입니다. 그걸 감안하고 오늘 사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설은 국제노동기구가 한국 정부의 노조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건폭몰이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렸음에도 정부가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ILO는 한국 정부가 건설 노조와 대화해 고용 불안정성을 해결하고 평화적 단체 행동에 대한 부당한 처벌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권고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사설은 건설 현장의 조합원 채용 요구나 임금체불 문제는 불법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노조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노조 활동을 억압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ILO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노조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우리가 ILO 의장국인데 ILO에서 우리나라한테 노조 건폭몰이 중단 좀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향신문입니다. 배달 상생협의체 결렬, 배밍, 쿠팡, 자영업자 고열 더 빨지 말라. 사설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 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자영업자와의 상생 협의를 결렬시킨 데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고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배달 업체들이 상생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11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수수료 인하를 논의했지만 배달업체들이 생색내기 수준의 소폭 인하안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거부했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지난해 큰 폭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수수료 인상과 배당금 지급을 우선했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배달업체들이 상생 방안을 끝내 거부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수수료율 상한제와 같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아까 김수기님과 시상님 오셨습니다. 김수기님, 시상님 반갑습니다. 경향신문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한겨레 경향신문이 사설을 2개씩 썼거든요. 경향신문 두 번째. 대통령 맹탕 궤변 회견 실천하자는 한동훈 민심과 엇갈텐가. 사설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사과와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설은 대통령의 발언이 대부분 애매하거나 변명에 그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사과나 해결책은 없었고 인적 쇄신과 김 여사 관련 조치도 두루뭉실한 표현으로 일관했다는 거죠. 특히 사설은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강조한 데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예방하는 거지 이미 불거진 김건희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죠. 사설은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특검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대표가 민심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17%가 나온 거 또 언급하면서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카드로 특검을 회피를 한다면 민심이 이제는 한동훈에게 향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사설은 한 대표에게 이제는 민심에 따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했던 말과 같은 얘기죠. 그 전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도 당 지지율은 유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됐냐?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진 게 아니고 당 지지율도 급락했어요. 따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당에서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미 금리 인하에도 트럼프발 인플레 우려. 하는 서둘 이유 없다. 사설은 이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지요. 패드가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그거를 급하게 따라가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인하로 한미 금리 격차가 1.5% 좁혀졌지만 한국은행이 느끼는 금리 차 부담은 또 다소 완화됐지만 이는 곧바로 금리 인하로 이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내리면 내리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내렸다고 지금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설은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금리 정책에 미칠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또 미국의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 실현되면 미국의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성급하게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사설은 경고합니다. 또한 한국의 물가 불안과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여전한 점도 금리 인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사설은 한국은행이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무리한 금리 인하보다는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14명 사망, 실종 어선 참사, 철저한 수색과 원인 규명 필요. 어저께 또 제주도에서 그 부산 선적 선망 어선 금송호가 침몰해갖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거와 관련된 사설입니다. 사설은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금송호 침몰 사고에 대해 철저한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27명의 탑승자 중 1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으며 해경과 해군, 민간 어선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해상사고 특성상 생존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조된 선원의 진술에 따르면 어획물을 하역하고 그물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전복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대형 어선이 그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사설은 선박 결함 여부와 그물에 걸린 쓰레기나 무거운 구조물의 가능성 등 다양한 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설은 우선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면서 심도 깊은 원인 규명을 통해 해상 안전사고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해역의 수심이 깊어 수습이 어려운 만큼 선체 접근 가능 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세 번째 사설입니다. 트럼프 2기 4대 개혁 난제 첩첩 임기 반환점 윤 지지율 17%. 사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17%까지 떨어지면서 국정 운영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은 미흡했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신뢰 회복의 최대 과제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꼽으며 김 여사의 순방 불참 결정만으로는 냉랭한 여론을 돌리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당연한 거죠. 사설은 임기 후반기 국정 과제의 어려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가능성에 따라 대외 안보와 통상 정책을 신속히 재정비해야 하고 국내에서는 경기 침체와 자영업 위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거죠. 대통령이 추진하는 4대 개혁 역시 여야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사설은 대통령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쇄신과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촉구를 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이걸 받을 기미가 안 보이죠. 당당하잖아요. 지지율이 이렇게 낮고 그리고 야당의 협조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 국회 시정에도 오지 않고 저렇게 오만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일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일할 마음이 없어. 일할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지금. 도리가 없어. 국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뭔가 일할 마음이 있는 놈을 국회가 사실은 의석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일할 마음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의석이 작건 법안 통과를 못 시키건 관심이 없다니까요. 야,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참 난제 진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1위 여사, 2위 경제, 3위 소통, 3대 난맥의 부정평가 역대 최고. 제목만 봐도 지금 동아일보가 어떤지 알겠죠. 제가 오늘 전체 방송의 제목을 동아일보로 제목을 잡았거든요. 동아일보가 윤석열에게 질린 이유.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요, 윤석열 지지율 17% 기록한 거, 부정평가 14% 나온 거, 이거 지적하면서 주요 원인이 김건희, 경제, 민생, 소통 부족 꼽고 있다는 거 지적을 합니다. 김 여사 의혹과
정부의 소통 부족은 국정 초기부터 이어진 문제인데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만성적인 악재라는 거예요.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지지율 반등의 기회였는데 윤석열은 오히려 그 기회를 박차버렸다는 거죠. 김건희에 대해서 순진한 면이 있다고 옹호하고 특검을 정치 선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동아일보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대통령실 개편 계획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이 오히려 실망만 한 기자회견이라는 거죠. 사설은 낮은 지지율 속에서 국정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국정 기조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김건희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통령실 참모진을 전면 교체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대통령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선 그 참모진이라도 싹 바꾸라는 거죠. 동아일보 두 번째 사설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오늘 이 두 번째 사설, 이 제목을 보고 와, 동아일보가 정말 질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이 뭐냐? 윤석열이 특검을 이거는 거의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거라고 했거든요. 특검을 부정했거든요. 특검 문제가 많다고. 지금 세계에 도대체 국회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게 어딨냐고 하면서 특검을 완전 부정해버렸어요. 동아일보가 이걸 보고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제목을 썼냐? 헌재도 합헌이라고 하는데 전 국정농단 특검 팀장의 이중잣대. 이게 뭡니까? 야, 제목이 기가 막히죠? 지금 동아일보가 말하고 있는 전 국정농단 특검의 팀장이 누구예요?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 지금 야, 네가 전 국정농단 특검의 팀장이었잖아.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동아일보가 질려버리는 거죠. 나 이거 보고 너무 재밌어갖고 제목이. 사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며 상권 분립 위반과 위험성을 주장한 데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특검을 국회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동안 여당이 반대해도 특검에 실시된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국민 다수가 김건희 특검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거죠. 또한 대통령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을 맡아 특검을 지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와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거죠. 헌법재판소 역시 야당 단독 특검 추천 방식이 합헌이라고 판단을 이미 했어요. 근데 본인이 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지. 더군다나 동아일보가 오늘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게 뭔지 아세요? 지가 대선 후보일 때 이재명한테 민주당한테 뭐라고 했어요? 대장동 특검 받으라고 했잖아요.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특검을 이렇게 주장했었잖아. 근데 본인이 그때는 이런 위헌적 주장을 한 거였어? 동아일보가 오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과거에 뭐라고 했냐? 대장동 특검 주장하고 특검 안 받으면 범인이라며. 이제 김여사 특검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사설은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가 김여사를 방어하기 위한 궤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아일보 사설 오늘 이 사설 좋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동아일보 요 사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사설은 아주 베스트 굿 사설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사이에 우리 더기피십에 문호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탄핵합시다. 기다릴 거 없다고. 아유, 그러면 좋은데. 예. 세 번째입니다. 미 기준금리 인하. 문제는 고금리 불지필 트럼피즘 엄습. 아까 한국일보하고 같은 논조입니다. 사설은 패드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트럼프의 당선으로 오히려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격차가 1.5포인트 차로 줄어서 한국은행도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트럼프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내릴 수가 없는 거죠.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로 미국 재정 적자가 늘어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고금리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설은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에 타격을 주고 원화 가치 하락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보다 물가 대응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를 엄격히 관리해 고금리와 고환율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부터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진짜 동아중앙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개쓰레기 신문이라는 게 사설 보면 나오거든요. 오늘 사설도요, 정말 개판이에요. 이게 사설이야? 막 욕이 나온다니까, 진짜. 욕이 나와요, 진짜. 개새끼 아주.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냐? 무책임하고 단선적인 이 대표 외교 포퓰리즘. 지금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 외교가 굉장히 포퓰리즘이고 문제가 많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재명의 뭐가 문제가 많다는 건가 한번 볼까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뭐라고 했냐? 트럼프가 첫 집권 때처럼 북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거든요. 동아일보가 이 말을 맹비판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재명, 트럼프한테 김정은과 잘 대화하고 정상회담하고 어떻게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기대할 수가 있어? 지금 그 지랄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판하고 있어. 이게 비판할 일이야? 어처구니가 없어요. 동아일보 논리는 이겁니다. 북한 비핵화와 연합훈련 중단 등 실질적 성과가 없었던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과거에 과대평가하는 것이라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거죠. 과거에 트럼프가 북한 비핵화와 연합훈련 중단했던 거,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뭐냐 그러고 있거든. 그때 평화로웠잖아. 웃긴 새끼들이니까요. 트럼프가 북한 핵 보유를 묵인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 지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해? 미국이 북한하고 싸우게 해야 돼? 정말 조선일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고요. 이거는 뭡니까? 그냥 전쟁 세력이에요, 병신들. 미국한테 김정은하고 대화하고 한반도 평화 갖고 와라 말한 게 뭐가 문제야? 정말 개쓰레기 같은 새끼들 아주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니까요. 제가 사설할 때는 논평 안 하고 그냥 내용만 말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쓰레기 새끼들. 이게 말이 돼? 또 뭐 비판하느냐?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 2개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는 트럼프한테 북한하고 잘 대화하고 정상회담하고 한반도 평화 좀 가져오세요. 그게 기분 나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리켜서 이재명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전쟁이다. 그거 갖고 비판하는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남의 전쟁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전쟁이야? 아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있어. 그리고 물론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고 러시아가 나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쟁이 우리 전쟁이야? 우리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뭐라고 하냐, 걔네들 논리는.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걸 경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 했으니까 우리도 우크라이나와 군사협력 해갖고 하면 붙어? 이런 거지 같은 새끼들이 다 있나? 사설은 이재명 대표의 국익 우선 실용 외교 발언을 두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모두 고개를 숙이는 방식이 뭐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니, 이재명 대표, 왜 중국하고도 쎄쎄 잘 지내고, 미국하고도 왜 잘 지내려고 그래? 하나를 택해!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미국을 딱 택해라는 거예요. 이게 외교적으로 도움이 돼? 아, 정말, 조선일보는 폭발을 시켜버려야 돼, 정말. 불을 내버렸다니까요, 이게. 이게 언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 회칙 세력이고, 한반도 위기, 그런 거를, 반국가 세력이에요, 반국가 세력, 진짜. 열받아. 여러분, 사무리한테 시청료와 슈퍼챗 보내는 걸 아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조선일보 사설을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게 엄청난 진짜 수명 단축이에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조선일보 두 번째입니다. 김 여사 해외 순방 불참,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해라. 사설은 이번에 김건희가 다자외교 순방 불참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2부속실 최소 규모로 설치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휴대폰을 없애기로 한 것도 칭찬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많죠. 저는 이거 야당에서 지금 빨리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나 왜 가만히 있지? 지금 대놓고 증거인멸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김건희 수사해야 되고 윤석열 수사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없애겠다고 대놓고 지금 말했잖아요. 이거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핸드폰 없애지 못하게 해야 돼요, 지금.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윤석열이가 기자회견에서 대놓고 핸드폰 없애버리겠다, 증거인멸 하겠다 한 거 아니야. 명태균이가 증거도 다 불태워버리겠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지금 조선일보는 잘했어요 그러고 있잖아. 잘한 게 아니죠. 특검 들어가면은 김건희 핸드폰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이걸 왜 없앱니까? 근데 지금 없애기로 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조선일보는 잘하고 있다, 그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회견에서 약속한 대로 김건희의 국정 개입 논란을 줄이기 위한 이거를 조치로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조치입니까? 증거인멸이지. 사설은 윤석열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조속히 이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이거에 협조하라고 하는데, 한 웃긴 새끼들이에요. 특별감찰관 이까진 거 하나 안 하죠, 지금은. 오히려 동아일보 말이 훨씬 낫잖아. 동아일보 뭐라고 합니까? 특별감찰관이 문제가 아니고 뭐라는 거면 특검 받으라는 거야. 동아일보도 심지어. 조선일보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 사설이에요. 세 번째도 진짜 웃겨요. 정말 여러분 유치해서 말이 안 나와. 뭐냐?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얼마나 유치한 사설이냐면, 민주당이 민노총과 함께 주말 도심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설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했고, 민주당과 민노총의 집회가 장소와 시간이 겹치면서 사실상 함께 집회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정권 퇴진 운동하고 있는 이 민노총과 같이 집회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 이번에 민노총 전 간부들이 간첩 혐의로 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민노총이 노동운동보다 친북한독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이들과 협력하는 거는 대단히 부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예를 들면요, 민노총 전 간부가 간첩 행위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 유죄가 나왔잖아? 그러면 몰라, 이 간부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은 민노총이 간첩 집단이 되는 겁니까? 얘들은 그거예요. 야, 민노총 전 간부들이 간첩죄 했네? 그럼 민노총이 간첩이네? 간첩 세력과 민주당이 같이 집회하면은 민주당도 간첩이야? 그런 논리야. 이 세대가리 새끼들. 이게 말이 돼? 황당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설은 현 민노총 지도부가 과거에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과 연관이 깊고, 민주당이 과거 선거에서 이들을 지원한 사실을 들어 민주당이
종북 세력과 연계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미친 새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논리가 말이 돼? 아니, 진보당 국회의원이 지금 3명이 들어왔어요, 국회에. 3명이. 진보당의 간첩 세력입니까? 웃기는 새끼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색깔론을 막 이용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야, 진보당도 간첩 세력이고, 지금 누굽니까? 진보당은 뭡니까?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이고, 민노총은 간첩이, 간부가 있는 간첩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이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도 종북 세력이야? 뭐야?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통하겠습니까? 유치한 새끼들.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진짜. 오늘 마지막 사설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하나인데, 야국강식의 정글, 노골화할 트럼프 2기 국제질서. 사설은 트럼프 재집권이 국제 질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거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정책은 미국이 기존에 제공해온 안보와 자유무역의 공공재 역할을 축소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 아래 유지해온 안정적 질서에서 벗어나 각국이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정글 같은 환경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원래 그랬지, 언제 안 그런 적이 있어? 사설은 특히 우크라이나와 나토에 대한 트럼프의 안보 공약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한미 동맹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트럼프가 북한의 핵 협상을 직접 거래하는 상황이 올 경우 한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사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무작정 좋게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미국의 구체적인 이익을 제시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 점을 활용해 한국이 조선업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오늘 사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1부였고요. 오늘 1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